1인당 1억 5천의 금액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부부 같은 경우는 양쪽이 있으니까 그걸 합하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청와는 다양하게 법무, 노무, 지원금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분들도 각각 전문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내과, 치과, 피부과 이런 식으로 나뉘듯이 세무사도 나름의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장부를 관리해드리고 세금 신고를 해드리는 제가 장부기장 전문인데요. 세무사님 중에서도 양도상속 증여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와 긴밀하게 협업하시는 양도상속 증여 전문가 이정근 세무사님 모시고 궁금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화담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이정근 세무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근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은 양도상속 증여, 흔히 이거를 재산세제라고 하는데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각자마다 분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세무사님들이 접하는 세목들 중에 소득 관련 세제도 있고 재산 관련 세제도 있어요. 결국은 소득이 많아야 나중에 재산이 축적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겠죠. 보통은 그 소득 관련 세제들은 많이들 하시니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분야에서 특화를 해보자라는 마음에 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장부기장 전문이라고 제 자신을 소개를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양도상속 증여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간단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이런 재산세제가 문제가 굉장히 복잡다양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세무사님께서 느끼시기에 고객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세금은 현금 지출이 수반되다 보니까 비용의 성격으로 많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 그 금액이 줄어들수록 관심이 많아지겠죠. 비과세나 감면 같은 세금을 당장 줄일 수 있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요즘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죠.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자산 축적이 되고 또 은퇴 시기가 도래하니까 승계 관련해서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온 추세입니다. 연말쯤 되니까 개정세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부에서 증여세 관련된 공제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하면은 3억까지는 세금 안 매긴다. 이런 게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자녀한테 10년에 2천만 원씩 이제 증여하고 일정 나이가 되면은 5천만 원 증여하고 이렇게 증여 신고하는 게 마치 어떤 사이클인 것처럼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를 이제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재산 규모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는데 이번에 개정됐던 내용들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아무래도 추가 공제를 받는 부분이었는데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공제를 추가 1억까지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씩, 출산 같은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렇게 해서 기본에 받던 이제 성인 자녀 같은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던 것이 추가 1억 원을 해주겠다. 근데 물론 이 두 개를 각각 받을 수는 없고 두 개 합쳐서 한도 1억 원, 1인당 1억 5천의 금액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부부 같은 경우는 양쪽이 있으니까 그걸 합하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괜찮지 않냐 의견이신 것 같은데 사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기존에 하셨던 방법도 계속 하시는 게 좋고 그때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증여하시는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다면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죠. 부모님 때 자산을 계속 축적하시는 건 상속이나 이런 이슈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유가 되시는 부분은 자녀 세대로 승계를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통 분들이 알고 계셨던 미리미리 증여세 신고하는 그거 계속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그럼요.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똑같은 금액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증여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들 와서 하는 질문들이 대부분 원초적이긴 해요. 단순하고 5천까지 공제된다, 2천까지 된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주면 괜찮나요? 이런 질문인데 증여를 왜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의 여유분을 승계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승계된 자원 가지고 자녀분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걸 굴려서 뭔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자녀분이 그런 능력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현금으로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내가 그 이상의 수익률을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현금으로 주는 게 가장 깔끔하고 빠르고 혹여나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뭐 자산들 중에 부동산으로 주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보험으로 주거나 연금 상품 뭐 이런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면서 그 공제되는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어떤 게 더 쌉니다 이게 아니라 고객분이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네. 세무사님께서 양도상속 증여 관련해서 워낙 상담도 많이 하시고 신고도 많이 넣으시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케이스를 이제 보실 텐데 세무사한테 상담 혹은 신고를 이렇게 의뢰를 할 때 절세나 리스크 관련해서 주로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법률 행위가 일어나니까 세무적으로도 신고가 들어가는 건데 양도도 그렇고 상속 증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일반인 분들은 전문가들만큼의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생각만 가지고 의사결정이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황은 개개인별로 다 다르고 복잡하다 보니까 최적의 대안이 다 다를 수도 있죠. 그런 걸 이제 사전에 상담을 받고 하면 제일 좋은데 어떤 법률 행위가 끝나버리면 사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어요. 뭐 이를테면 양도할 때 계약서 하나 쓰는 것만 해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계약서 치고 잔금 쳐버리면 사실 저희는 신고할 때 어떤 감면이나 비과세 검토 이외에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미리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양도나 상속 증여는 이제 몰아서 한 번에 내다 보니까 이 누진세 구조 하에서는 몇 억씩 올라가고 이런 게 살면서 많이 겪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신고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죠? 그쵸? 네. 예전하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요즘에는 전산화가 잘 돼 있고 등기가 넘어가면 등기소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파생이 될 거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될 거고 그렇죠. 이런 유기적인 것들이 단순히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상담을 잘 받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하실 수 있으면 네. 제일 좋겠죠. 되도록이면 사전적인 검토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네요. 워낙 자산가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양도상속 증여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자산이 없으면은 고민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자산가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라는 게 있으신 말씀. 자산가들의 특징. 네. 저도 세무사가 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산가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는데 일관된 특징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제가 체감하기 제일 좋은 건 굉장히 매너 있으시고 오. 오히려 네. 더 이렇게 제가 만나 뵙기 어려운 분이고 더 가진 게 많고 높으신 분임에도 저에 대해서 계속 존칭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감명을 또 받고 일할 때 보면은 오히려 그 분들이 사전에 검토를 정말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그 세금에 익숙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뭐 소득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어떤 행위를 하시기 전에 검토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이제 둘셋 이렇게 비교하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내야 될 건 내야죠. 그런 거에 대한 수용성도 좋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만나 뵀을 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들어보면 장부기장을 하는 제가 느끼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잘 나가시는 사장님들 보면은 말씀하시면서 참 매너도 좋으시고 일을 저지르시기 전에 사전적인 검토도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하시고 이 정도는 내셔야 됩니다 대표님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정도는 내야죠 라고 이렇게 딱 억셉을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대표님. 흔히 양도상속 증여는 부자들의 세금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한데요. 실제로 현업에서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일반인들은 별로 생각할 일이 없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한 5년 동안 주택가격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과세 대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강남권으로만 가도 아파트 한 채 막 40억이 넘어가고 그렇죠. 강남권이 아니더라도 보통 서울권은 20억 웃도는 게 엄청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과세 대상 숫자가 한 5년 만에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고 별다른 법 개정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연 이게 부자일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수도권 내 주택이든 다른 상가 사무실이든 뭐든 이제 부동산이 있다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무조건 고민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완전히 부자들만의 세금, 남의 일은 아니다 라고 네, 생각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부기장 전문으로 대표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사업하기 전부터 상담을 하고 구조를 짜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
사장님의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저를 좀 늦게 만나셔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재산세제 분야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으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첫 상담을 하고 나면 다 한숨을 쉬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준비 잘 하고 오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두 분, 보통은 다들 그렇잖아요. 지금 내 집 파는데 여기저기 물어봐서 너 세금 안 나오는데 하고 계약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인 거죠. 상속 같은 건 세금을 낼 때도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5억이지만 받는 재산 비율이나 상속인 수에 따라서 최대 30억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잘 활용하지 못하고 갑자기 등기를 해버려요. 그 협의가 갑자기 진행이 돼버리면 그 이후부터 바뀌는 협의들은 또 증여세 문제가 저촉될 수 있고, 이미 협의가 확정이 됐으면 상속 공제도 확정이 돼버린 거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 분들도 많고, 10억, 20억짜리 주택 하나만 있어도 사고가 많이 나고, 상가 빌딩이나 주택, 뭐 금융자산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 있다고 치면 세금을 뭐 이를테면 한 11억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금융자산이 5억밖에 없으니까 모자르니까 부동산 처분하겠다 해서 갑자기 그걸 팔아버려요. 시가로 잡히는 자산들도 있고 아닌 자산들도 있는데, 상속일부터 전후 6개월 안에 거래가 일어나면 그 가액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원래 30억으로 평가되던 부동산이 이제 50억이 되면 20억이 늘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50% 세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가만히 있다 갑자기 1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억이었던 게 21억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추진력이 좋으셨던 건지 어르신들은 그냥 이게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국세청에서 연락 오는 게 싫고 날라오는 게 싫으니까 그냥 빨리 내고 다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이제 이해는 가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조차 진행하시는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진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세무사님과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 등기를 치셔야 됩니다. 그죠?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이랑 저랑 사실은 동갑동기예요. 재산세제 분야에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직업 만족도는 개인적으로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꼭 이제 재산 쪽 세목을 다룬다기보다 세무사라는 직업이 힘든 만큼 열심히 하면 보상도 따라오는 거고, 또 이제 많이들 인정해 주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너무 높죠. 재산 쪽을 한다는 건 대부분의 세무사님들하고는 약간은 다른 영역일 수 있다 보니까 장단은 있어요. 그 희소성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집에 잘 못 가고, 저도 사실 굉장히 밝고 인상도 좋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한 해가 다르게 얼굴이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피부과도 끊고 이런. 이정근 세무사님께서 아직 그 싱글이긴 하시지만 나중에 나의 자녀에게 세무사라는 직업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고 미래에는 또 다른 좋은 직업들이 생길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것 같고, 적극 추천할지는 좀 고민이 돼요. 저는 제 직업에 대한 뭐 만족도나 자부심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다만 조금 힘들다. 내 아이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은 선택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24년도에 이정근 세무사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제가 이제 현업에서 하다 보니까 법률행위가 끝나거나 사후에 찾아오시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좀 조기에 만나 뵙고 제가 자문을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은퇴나 승계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졌다 보니까 직접 찾아뵙고 좋은 절세 방안이나 이제 승계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사전적인 검토 쪽으로 네. 힘을 주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회계사님이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 봐요. 많은 세무사분들께서 재산세제 분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생각하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세무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합격자 발표도 최근에 났었고, 그런 분들한테 양도상속증여 이 분야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지, 지금 많이 수습을 하시는 기간이라서 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세무사가 하는 업역 중에 재산 제세 쪽이 수익성이나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어떤 경기 흐름이 있을 때 세제 정책으로 양도나 이런 걸 많이 건드려요. 그 말은 법이 너무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뀌는 법을 주시해야 되고, 새로 바뀐 법들은 아직 선례들이 없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신고서가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연차가 낮으실 때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조금 연차가 쌓이시면 아무래도 법 해석이나 여러 가지 실무 사례들을 많이 접하셨으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하는 거는, 저는 처음부터 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매일 야근하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해도 1, 2년 해서 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깊이가 깊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조차도 법이 계속 또 바뀌어요. 오늘 공부한 게 내일 맞을 거란 보장이 없고
세무사가 또 만만치가 않다라는 결론으로 어딜 가나 힘들다. 그래도 미래는 있다. 네, 재산세제 쪽에 관심이 많으신 수습 세무사님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처음이라 이제 의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공부만 된 것에 실무를 접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재산이 먼저냐 기장이 먼저냐의 판단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지금은 세무사로서 할 수 있는 걸 많이 경험해보고 본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분야가 생기겠죠. 거기에 그때 또 집중을 하시면 되고 꼭 어떤 거 낫다 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하고 계신 그 경험들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와 협업하고 계신 재산세제 전문 세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사항 있을 때 저희 소개로 세무사님과 통화하신 대표님들 꽤 계실 텐데요. 오늘 모두가 궁금해하는 증여 상속 양도 관련된 이야기와 더불어서 저희 세무사님 얼굴도 뵙고 세금 상식도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